마음이 통하는 진실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지음, 이태규. 누군가를 사랑해버리는 일, 어딘가로 갑자기 떠나버리는 일, 오래 지니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일. 나이 들수록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일은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살아갈수록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우정이라는 단어가 더 미덥습니다. 우정은 뜨겁다기보다는 더운 것.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뭉근히 오래 가는 것.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얻는 일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자신의 검은고 소리에 담긴 뜻을 이해해준 친구를 잃고 난 뒤 이제 그 소리를 아는 이가 없다며 현을 끊어버린 춘추시대의 어떤 우정,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지음이라는 말엔 새나 짐승의 소리를 가려 듣는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지인들 중에서 나만의 소리를 가려들어 주는 사람. 목소리만으로 눈물의 기미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지인은 많아도 지음은 드문 것 같습니다. 허은실,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중. 손을 잡으면 손이 따뜻해지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친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저는 로연이었습니다. 가을도 아닌데 가을을 타나? 갑자기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오늘 아침 와닿는 좋은 글이 있어서 좋은 아침 편지에서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가능하다면 꽃밭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숲이 있었으면 좋겠어. 개울 물소리 졸졸거리면 더 좋을 거야. 잠 없는 난 당신 간지럽혀 깨워. 아직 안개 거치지 않은 아침길. 풀숲에 달린 이슬 담을 병 들고 산책해야지. 삐걱거리는 허리 쭉 펴보이며 내가 당신 하나 둘 체조시킬 거야. 햇살이 조금 퍼지기 시작하겠지? 우리의 가는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일 때 나는 당신의 이마에 오래 입맞춤 하고 싶어.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우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야. 이를테면 쇠고기 꼭꼭 다져 넣고서 파릇한 야채 띄어 야채죽으로 하지. 깔깔한 입안이 솜사탕 문 듯 할 거야. 이때 나지익히 모짜르트를 올려놓아야지. 아주 연한 헤이즐넛을 내리고 꽃무늬 박힌 찻잔 2개에 가득 담아서 이제 잉크 냄새 나는 신문을 볼 거야. 코에 걸린 안경 너머 당신의 눈빛을 읽겠지? 눈을 감고 다가가야지. 서툴지 않게 당신 코와 맞닿을 수 있어. 강아지처럼 부벼볼 거야. 그래 보고 싶었거든. 해가 높이 오르고 창 깊숙이 들던 햇빛 물러설 즈음 당신의 무릎을 베고 오래오래 낮잠도 자야지. 아이처럼 자장가도 부탁해 볼까? 어쩌면 그때는 창밖에 많은 것들, 세상에 분주한 것들, 우리를 닮아 아주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울 거야. 나 늙으면 당신하고 살아보고 싶어. 당신의 등에 기대에 소리내어 울고도 싶어. 장작불 같던 가슴, 그 불씨 싸그러들게 하느라 참 힘들었노라. 이별이 무서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노라. 사랑하기 너무 벅찬 그때 나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말할 거야. 겨울에는 당신의 마른 가슴 덮일 스웨터를 뜰 거야. 백화점에 가서 잿빛 모자 2개 사서 하나씩 쓰고 강변 찻집으로 나가볼 거야. 눈이 내릴까? 봄엔 당신 연베이지빛 점퍼 입고 나 목에 겨자빛 실크 스커프 메고 이른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 갈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같은. 가을엔 은빛 머리 곱게 빗어 넘기고 헤이즐넛 보온병에 담아들고 낙엽 밟으러 가야지. 저 벤치에 앉아 사진 한번 찍을까? 황정순. 아침에 좋은 편지. 우리 친구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뭔가 흐린 잿빛 하늘, 마음이 좀 센치해지는 그런 날 이 글을 읽으면은 좀 더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 좋은 편지. 네. 늙어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하루 노연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마지막에
내 곁에 누가 남아 있을까? 궁금하네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의 대부분은 실상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들이요, 그 중에 아내요,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매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 역시 가족이네요. 오늘은 정말 살아서 숨쉬는 그런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듯이 가족의 사랑은 왠지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잘 안 해주면은 섭섭하고 막 화내고 그렇게 존재를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게 또 가족인 것 같은데 가족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노연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사랑해, 사랑해 슬픈 사랑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혜민 스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네요.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간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을 하면 배려를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착 달라붙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같은 지붕을 떠받치는, 하지만 간격이 있는 두 기둥처럼 하세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 주는 것. 사랑,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애 귀중한 선물입니다. 혜민 스님. 네. 혜민 스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해석,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도 사랑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세요. 지금까지 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바보같이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내 스스로 바보라 여겨지는 상황이 있고 누군가를 바보라고 할 때가 있고 살아가는 자체가 또 바보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멋진 바보란 어떤 바보일까요? 멋진 바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 잃기만 하고 얻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짧게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고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멋진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럼 바보처럼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바보처럼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며칠 전에 저희 엄마께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바보가 되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바보가 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바보처럼 살아야지 병도 또 없어진다고 네, 하시는데 네, 오늘 어떻게 바보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멋진 바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멋진 바보랑 과연 어떤 바보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정말 시원하고 상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매일 나에게 편지 한 통이 오는데 그 편지가 돈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돈이 보낸 편지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날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가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나지요.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나지요.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해요.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이의용, 돈이 보내는 편지. 네, 돈이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돈이란 것은 눈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옮겨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내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고 거머쥐려고 하면은 점점 또 나한테서 멀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크게 돈에 집착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항상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덕담이죠. 뭐 돈 욕심 안 부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벌고는 쉽지만 돈이 보낸 편지 오늘 읽으면서 또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이입니다. 하루에 친구 몇 명하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얼만큼 신뢰를 쌓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4마리의 황소가 있답니다. 4마리의 황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사이 좋은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다니고 좋은 풀밭을 만나면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4마리의 황소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던 사자는 풀을 뜯다가 다른 3마리에게서 조금 뒤처진 황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놀란 한 마리 황소가 친구들에게 뛰어가려는데 사자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 그렇게 사자는 다른 황소들에게도 거짓말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쓸모가 없대. 아, 정말. 야,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넌 왕따야. 야야야, 네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대. 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사이가 틀어진 황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어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은 차례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서로에게 단단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신이 심어지기는 너무나도 쉽고 빠릅니다. 작은 균열이 탑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의 사랑과 우정을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면 그 균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거라고 합니다. 한번 금이 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 하죠. 저도 4마리 황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과연 누구한테 얼마나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 오늘 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4마리 황소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좋은 친구분들과 좋은 동료들과 멋진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6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 노 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이구,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참,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에이그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은 좋아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좀 해서 아내 마음이나 좀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안 아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서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서 건네줬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그냥 뾰루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기는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한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참 읽었던 글인데도 또 읽어도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네요. 있을 때 잘해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 아시죠? 알고 있는 거면서도 왜 실천이 안 될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노연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좋은 글, 좋은 생각은 고맙다 사랑, 그립다 그대입니다. 김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헤아려 보지도 말고, 이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딴 마음을 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말고,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괜히 관심을 타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사람에게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줘야겠다 얌체짓도 말고,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때 욕을 해줄지언정 뒷담화는 말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식으면 식은 대로 사랑의 맛은 다 겪어보고, 두 사람 중 누가 더 아깝다는 생각 말고, 잘났니 못났니 비교 자책도 하지 말고, 떠나보내고서 있을 때 잘할 걸 후회 말고, 이별하고 나서 그리워 슬퍼서 울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닥치고 사랑하자. 김현. 고맙다 사랑, 그립다 그대 중. 네. 사랑할 수 있을 때 닥치고 사랑하자. 그게 갑자기 툭 닥치고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닥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거,
그런 열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은 그 다음에는 향기가 느껴지고 또 그 좋은 사람을 마음에 담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느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좋겠죠? 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 사랑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노연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연입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이혜인. 사계절을 타는 것일까? 물오른 설레임이 연두빛 새싹으로 가슴에 돋아나는 희망의 봄이 있고 태양을 머리에 인 잎새들이 마음껏 쏟아내는 언어들로 누구나 초록의 시인이 되는 눈부신 여름이 있고 열매 하나 얻기 위해 모두를 버리는 아픔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충만의 가을이 있고 눈 속에 발을 묶고 홀로 서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고의 겨울이 있네. 사랑도 나무처럼 그런 것일까? 다른 이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리움의 무게를 바람에 실어 보내며 오늘도 태어난 척 눈을 감는 나무여 사랑이여. 이혜인. 눈 속에 발을 묶고 인고의 기다림 충만함. 홀로 서서 기다리면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그런 겨울.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고 네, 뭐 사랑은 주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 네, 받으려고 하고 기대를 많이 하면은 실망이 크듯이 그냥 내 마음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도 사랑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노연이었습니다.